안녕하십니까, 김용우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그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요건은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라는 것은 그 보전해야 할 권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담보권 설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송 중에 대상 물건을 갖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처분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주로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나 채권 양도 분쟁 등에서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이후 처분 행위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본안소송에서 승소 시 권리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은 왜 소송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까? 1번, 소송 승리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승소 판결을 다 받았는데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없어질 경우는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죠. 재산이 다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적으로 그 등기부상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공시해가지고 제3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므로 가처분 사실을 확인한 제3자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면은 제3자가 그 목적물을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매수해봤자 나중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에 의한 본안소송에서 그쪽에서 상대방이 승소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공시 효과로서 부동산의 그 매수를 꺼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처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럴 경우에 필요합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 매도인이 계약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것을 막고 싶을 때, 매도인이 뭐 중도금까지 내가 지불했는데 매도인이 더 많은 비용을 준다는 매수인에게 팔아버리거나 뭐 그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일단 신청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할 때, 명의신탁을 타인 명의로 해놨어요. 그랬을 때 등기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 그 타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그 타인은 언제든지 자기의 소유권으로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취소송. 빚을 갚기 싫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때 사회행위 취소소송, 즉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짜고 넘기는 거, 이런 것을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 겁니다. 단 이런 목적에서 그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자소송 포털 이 바로가기에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이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소송비용 계산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르면 하단에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소송비용 계산,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가 목적물 계산할 때는 이것으로 하고, 소송비용, 즉 인지액이나 송달료, 그런 것을 계산할 때는 아까 그 소가 계산으로 인지액을 계산하거나 송달료 계산할 때 거기를 눌러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서 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류 제출을 누르고요. 서류 제출을 눌러서 민사 신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민사 신청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본안 사건이 있으면 써주고 없으면은 확인을 눌러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화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에 동의한다는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당사자 작성을 눌러줍니다. 대리인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거고요. 당사자 작성을 눌러줘 가지고 그 화면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은 여기에서 부동산 이 사건명 검색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것인지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을 할 것인지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메뉴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가처분 기타 부동산 처분 금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자동차 처분 금지. 근데 이 본건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처분 금지를 하는 유형이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처분 금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건명을 검색해서 부동산 처분 금지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 목적물 파악은 아까 그 소가 계산시 목적물 가액 계산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걸로 계산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보정 권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8월 24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그 처벌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처분권이 갑처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관할 법원은 이 목적물이 있는 그런 법원 소재지나 아니면 본안 소송이 계류 중인 그런 법원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목적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저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 밑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소송비용 계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소송비용 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런 밑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인지액 송달료는 이걸 눌렀지만은 지금 목적물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 및 소가 계산지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 집합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집합 건물이란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아닙니다. 다가구는 건물, 토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어집니다. 건물을 먼저 계산해 주고 토지 따로 계산해 주고, 그래서 집합 건물과 달리 따로따로 계산도 그 토지 및 건물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은 전번에 그 임대차는 건물을 갖다가 점유해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집합 건물이라 하더라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서는 건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처분 금지 가처분에서는 토지 및 건물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집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소속물 가액을 집합 건물인 소유권 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정후권은 토지 및 건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밑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에서는 토지 및 건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토지 및 건물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나무 준지,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 용도 이런 것은 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뭐 연립주택인지 이런 걸 다 주거시설인지 이런 것을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인지 오피스텔 아닌지 이걸 구분해서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을 보고 토지 대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곱미터당 얼마 그 금액을 써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 면적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면적은 그 건축물 대장을 보고 그 자기가 청구하는 부분의 면적, 그다음에 집합 건물이 뭐 그 집합 건물 그 세대 전체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전유 부분의 면적 이것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 면적은 따로 전유 면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유 부분의 면적을 해야지 뭐 공용 부분까지 다 합쳐서 하면 안 됩니다. 건축 연도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사용 승인 연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표제부를 떼가지고 그걸 보고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부분은 자기가 몇 분의 1인지 그 목적물에 몇 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특성별 감산율 이것은 이것도 관계 검령에 따라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 종류는 여기를 눌러가지고 본건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가지고 본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액에 여기를 선택해 주거나 여기를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할 때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가처분 신청 그 등록을 할 때는 가액의 1 이거나 똑같습니다. 가액의 1을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처분금리 가처분은요.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납부 단계에 들어가서 살펴보겠는데 등록 면허세는 서울은 이택스, 그 위택스입니다. 여기 이택스가 아니고 위택스. 이택스가 아니고 위택스.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등록면에서 신고를 완료해 가지고 그 납부 번호를 여기다 해주고 납부 확인을 눌러 가지고 등록을 해주면 위로 여기 등록을 해주면 그 위에 단계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신고에서 등록면허세 여기 등록본 신고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등록본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화면에서 이제 쭉 내용을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고인은 이미 내가 이거 유택스 그 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뜬 거, 이 납세자 이건 신고 납세자는 본인이니까 그냥 이 신고인과 동일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유형에서 본건 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 상세율에서 건물이잖아요. 건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원인은 가처분 신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등록분 신고, 이런 화면에서 여기에 과세 표준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은 아까 위에서 목적물 가액을 쭉 산정한 거 있잖아요. 소가 종류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여기다 기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재해가지고 이제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과세 표준의 정률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납부해야 할 금액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등록 면허세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파일 전부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는데, 본건 가처분은 가처분 신청서를 인쇄해가지고 PDF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저당권이나 모든 것도 대부분 보면은 계약 서류 뭐 이런 것을 첨부해서 이런 업로드를 해주면 되는데, 가처분은 가처분 신청서 이거 전자로 한 거 그거 빼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업로드 스캔해가지고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신고서 제출을 하고 납부를 하고 그러면 그 납부 번호가 나오니까 아까 거기에다가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하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수수료인데, 이 등기 촉탁 수수료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지금 이건 전자소송이지요, 지금 하는 것은. 근데 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다시 다른 사이트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가지고 영수증을 납부 번호를 여기다가 납부하고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위에 등록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비용은 가처분 경우 4,000원인데 그걸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물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가지고 등기 관련 서비스를 눌러 가지고 여기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 거기서 눌러 가지고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신규 작성을 눌러 줍니다. 그런 다음에 유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금액표 유형을 눌러보면 가처분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저장 후 그 다음에 집행법원 제출용 여기 일단 이거는 전자소송인지만은 가처분이잖아요. 가처분인데 지금 바로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고 촉탁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집행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법원에서 촉탁으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법원 제출용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후 결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납부 번호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구조겠습니다. 그 다음 선담보의 내용인데요. 대부분 선담보를 제공하는 사실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입력, 당사자 목록 여기를 순차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이 위에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는 보통 신청하는 사람이죠. 신청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회원 가입이 된 상태에서 그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확인 여기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미성년자일 때 여기 당사자를 선택해서 눌러주시고 그 법정 대리인 보통은 이제 원칙은 친모하고 친부고 살아계시면 둘 다를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혼이나 뭐 이런 법률상 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경우는 그 친권자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신청 취지인데요. 신청 취지는 여기 작성 예시를 눌러 가지고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여기서 점유이전 가처분의 경우는 전후에서 이걸 선택했지만 본건은 처분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즉 신청 이유. 신청 이유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2024년 5월 1일 채무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갑 제1호증 매매 계약서. 채권자는 계약금 1억 원을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갑 제2호증 계좌 이체 확인증. 그러나 채무자는 매매 계약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태도가 이중 매매 또는 부동산의 무단 처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다면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져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본안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신청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 이 채권은 주로 가압류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란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물에 대해서도 여기를 눌러서 발급을 해주시면 유효로 뜨는데 이것은 그 가압류 시에는 직접 손수 이걸 썼죠. 자동으로 인터넷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강제경매 신청이나 뭐 이런 거 특히 오늘 할 수 있는 가처분 이런 것은 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제출용으로 띄면은 자동적으로 이 발급 내역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죠. 별도 사이트죠. 여기는 전자수송 사이트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자수송 사이트고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가서 열람 발급을 해가지고 부동산 전자 발급 전송 여기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용도를 해가지고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하고 발급받으면 이 발급 내역에서 자동으로 여기 발급 내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입력하면 별지 목록이 자동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자료로는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별지 목록은 자동으로 아까 이거 업로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 입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업로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명 자료는 이와 같은 것을 첨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뭐 이런 것 등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통화 녹취록 등 이런 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송금 확인증,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거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무지문에서는 아까 위에서 말한 거다 중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업로드 됐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부동산 등기사항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자동으로 된다 했죠.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대장 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소가 계산서 이게 중요합니다. 소가 계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가 계산서는 뭡니까? 아까 저 위에서 목적물 가격할 때 거기서 소가 계산서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제 목적물 가격하고 소의 종료 해가지고 소가 계산서가 나오는데 그걸 프린트해서 스캔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서술을 이렇게 발급 서류 첨부하기 여기에서 업로드를 해줘가지고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소명 자료 말고 첨부 자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파일 찾기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 블로그에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등기부에 이제 가처분 결정이 되면은 이것은 점유이전인 금지 가처분은 뭐 등기부에 안 나타나지만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기재가 되면은 촉탁에서 기재가 되면은 이제는 본안 소송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본안 소송을 3년 안에 제기해야 되지만 3년 안에 또 제기를 못하면은 상대방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2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가처분이 취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안 소송을 해서 최종 판결을 받으면 이제 피보정 권리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비분정을 했다면은 그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등기소에 판결문을 갖다 줘가지고 판결문을 위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부에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상속인이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들이 있었는데 그 법정 상속 등기를 한다고 서류를 달라고 해놓고서는 그 협의분할 상속을 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 상속 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을 내준 피해자가 지금 무효로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채권자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채무자는 이제 그 상속인 중에 그 한 명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가 목적물 가액은 이제 소가를 조금 있다가 계산해 보는 그런 방식대로 하니까 430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인 무효에 의한 상속 회복 청구권입니다. 피보정 권리가 왜 그러냐면은 법정 상속기를 한다고 해놓고서나 협의분을 했기 때문에 다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에 의한 상속 회복 청구권입니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분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과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신청 취지 똑같습니다.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다음에 신청 이유는 피보정 권리 발생 및 경위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망모 누구누구 전처인 6인종 형제지간입니다. 신자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당초 채권자와 채무자 망모 누구 소유 있었는데 사망해서 동일자로 6분의 1 지분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각 공동상속자 4명이 신청을 빼놓고 6분의 1을 갖다가 공동상속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상대방이었죠.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속여 상속등기 서류에 무지한
무지한 채권자로부터 인감증명과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논의로 한 채무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소 유주죠. 도장을 임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전혀 다른 데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소를 일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보전의 필요성 이것도 소명이 돼야죠.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이건 단독 등기 중에서 채권자의 상속 지분 6분의 1에 대해서는 원인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 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걸 보전하지 않으면은 본안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사정이 이를 것임이 명백하게 신청이 이른 것입니다. 해가지고 했고 담보 제공은 공탁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금 공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첨부 자료를 했고 별지 목록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습니다. 소가 계산서 목적물 계약 내역하고 산정 내역을 제출해달라. 그래가지고 수정된 목적물 신청 내역서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지분이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죠. 토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근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가 계산기 전자소송 지금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 거기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토지잖아요. 아까는 점이전 금지 가처분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집합 건물은 토지 및 건물이었잖아요. 이건 토지입니다. 이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 시구를 계산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업로드 해가지고 이건 두 피치이기 때문에 토지를 두 개를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목적물 가액을 목적물 가액하고 소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더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이 토지를 체크해 주시고 여기를 토지 대장을 보고 토지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얼마 이걸 쓰고 토지 면적을 토지 대장 보고 써주시고 공유 지분이 자기가 몇 분의 1인가 보통 1분의 1이겠지만은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가감 사진은 그냥 놓아두고 소우 중류는 여기를 눌러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우 중류를 눌렀더니 말소 회복 또는 말소 회복 등기죠. 말소 등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여기 선택해줘서 2분의 1로 나눠서 소송물 가액이나 소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설명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